하지만 암이 진행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의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목 앞쪽 중앙에서 단단한 혹이 느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입니다. 갑상선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암인데요. 착한 암이라고도 불리지만 암은 암이에요. 방치하면 주변 장기로 전이도 될 수 있고 재발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대부분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방사선 노출이나 가족력 이런 정도만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갑상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위험을 높이는 습관들과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갑상선이 뭔지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상선은 목 앞쪽 중앙, 목젖 아래 2-3cm 정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체온 조절, 신진대사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하시면 전체 인구의 약 34%에서 결절이 발견됩니다. 이 중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5%에서 10% 정도가 악성, 그러니까 갑상선암으로 진단됩니다.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유두암이에요. 유두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암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시면 림프절이나 폐,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들이 갑상선암 위험을 높일까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만입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님 팀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갑상선암 발생 빈도가 33%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만하면 혈중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는 수치가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갑상선 세포 증식을 자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젊을 때 발생된 지방간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이 20세에서 39세 성인 31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간 수치가 높은 젊은 성인은 정상 대비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남성은 1.71배, 여성은 1.81배 높았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상승해서 갑상선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이에요. 최근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이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인슐린 농도를 낮추고 만성염증을 줄여서 갑상선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야간 인공 조명 노출입니다. 밤에 조명에 많이 노출되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암과 싸우는 인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야간 조명과 갑상선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노출입니다. 이건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인데요. 어린 나이에 목 주변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방사선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노출된 방사선 용량이 많을수록 노출 시기가 어릴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갑상선암은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해요. 남성보다 여성이 약 3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갑상선암의 1에서 5% 정도는 유전성으로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은 레트라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또 과거에 갑상선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요오드가 부족한 식단을 오래 유지한 경우에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의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위치, 그러니까 목 앞쪽 중앙에서 단단한 혹이 느껴지는 거죠. 목소리가 변할 수 있어요. 이는 갑상선암이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을 마비시켜서 발생되는 증상입니다.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갑상선 뒤쪽
위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암의 크기가 크거나 작더라도 성대신경 주변에 위치할 경우에 쉰 목소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사실 나타날 수 있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갑상선에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거울 앞에 쓰셔서요, 목의 앞부분, 목젖 아래쪽을 살펴보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거고요. 다음으로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턱을 조금 숙인 상태에서 왼손으로 왼쪽 목을, 오른손으로는 오른쪽 목을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목 중앙에서 쇄골 쪽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져봤을 때 딱딱한 멍울이나 혹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 혹이 느껴진다면 이런 특징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단단하고 주위 조직에 붙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지, 크기가 점점 커지는 느낌은 아닌지, 양측 목에 멍울이 만져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갑상선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자가 진단은 전문의의 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혹이 만져지거나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갑상선 암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은 없지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있습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만은 갑상선 암뿐 아니라 여러 암의 위험 요인이죠.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 갑상선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간 관리도 신경 쓰셔야겠어요. 특히 젊은 나이에 지방간이 있다면 식습관 개선과 운동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암에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가족 중에 갑상선 암 환자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 위험을 높이는 습관들과 자가진단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갑상선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매우 좋은 암입니다. 5년 생존율이 99%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방치하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위로 전이가 될 수 있고 재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심 증상이 있다면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겁니다. 혹시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쉰 목소리가 오래 가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불편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면 안심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새침 흡인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결절의 악성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병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갑상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울아산 이비인후과 김호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